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라고 보면 그 두 가지 특검 때문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양평고속도로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하다고 얘기했고 그거 누가 관여돼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관여돼 있겠죠. 바로 뭐 하고 그러면 어쨌든 잠재적 대선 후보 한 명이 수사 대상이 되겠죠. 명태균 가면 누가 걸려 있습니까? 지금 뭐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오세훈, 뭐 홍준표. 오세훈 상관없대.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가면 지금 굵직하게 얘기되는 이름 5-6명이 수사선상에 오를 거예요. 대선에 가기 전에. 그리고 내란 특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죽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12월 4일 이후 상황을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4일 이후 상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수사선상에 오를 거고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후에 말하자면 행동을 정한 의원들의 이게 정당하냐 이게 어떤 논리로 그러고 갈 거냐면 위헌정당 해산 논리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 내란에 동조한 거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한 모습을 보면 그런데 뭐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법부가 통진당 때 내란 예비 음모에 동조했다,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강화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사가 아까 다 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10월 그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하는 날 김용현과 여인영 등과 김성렬이 만나서 내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차는 누구랑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러면 막 이제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하고는 내란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거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내란 특검이라는 거에 방향은 그 지점으로 몰아갈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선을 치르기 전에 당 입장에서는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관했거나 해서 민주당에서는 니네는 해산해야 되는 정당이야라는 공격을 받게 될 거고. 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을 가면 아니 진짜 그래요. 적폐 가보세요 나중에. 적폐 수사는 관료들이었지만 관료들이고 국가 기관에 대한 수사였지만 이거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유력한 정치적 자산들에 대한 1.4가 가능한 특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를 시키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선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길을 쓰고 방어를 하는 이유가 뭐 일종의 선거 전략이기도 한 거죠. 결사적으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 얘기나 지금 말씀하신 뭐 공격이 최고의 방어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죠. 기본 장착인 거고. 최 기자님 말씀대로면 명태균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언론이 한겨레든 경향이든 명태균 얘기도 할 필요 없고 김건희 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란 원포인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이 언론이 다뤄야 될 진실 하나인 거죠. 그런데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그런데 아까 이제 언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의 판단에 정확하게 맡기려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 얘기 그다음에 김건희 얘기, 아까 말씀하신 뭐 양평고속도로 얘기부터 쭉 해가지고 이런 최대한의 정보는 유권자들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뭐 이 법원 판결이나 이런 얘기도 그건 결국은 신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나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안타까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존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란 원포인트로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은 이런 거는 선거의 현실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거도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메이저 프레임으로 존재하지만은 결국은 선거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논하고 뭐 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프레임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그걸 다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린 말씀은 결국에는 그 메인 프레임, 큰 프레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얼마나 더티하게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민주당 우위에 이제 선거 지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다 정리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선고에서 무죄 나와버리면 다 정리돼요. 다 정리죠. 거기서 만약 유죄 나와버리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무죄 나오면 이제 끝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보다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적개심, 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서 좋아 윤석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보수파 쪽 사람들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도와줄 거야?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당신 꽃길 깔아줄 거야? 이러면은요 주눅들게 돼요. 그거가 그 프레임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돼 왔는데 네. 민주당은 아마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2심에서 유죄가 난다는 가정하에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막 나와요. 그랬었을 때 이재명의 핵심 코어 지지층들을 모빌라이즈 할 정도로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있느냐,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산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간상 석 달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실제로 대선 스타트는 2달인데 그 상황에서 누가 이제 뭐 잠룡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2%, 3%, 뭐 높게 나오는 사람이 뭐 5%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뭐 40%나 또는 30%나 이렇게까지 치고 갈 수 있는 과거에 문재인을 따라갔던 뭐 안희정처럼 막 20%까지 거의 19%까지 치고 갔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헷갈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는 그게 판단이 됐거든. 그렇죠. 그거는 그런 게 없어. 지금. 없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선거가 왜 이 시점에 치러져야 되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옹이했던 국민의힘에게 계속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주요한 프레임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 왜냐? 헌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맞다니까요. 예, 헌법에. 정확한 진단이세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3월 정도 되면 분위기가 싹 많이 바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의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할 말이 있으시겠지만 요 국민의힘의 이재명 탓에 대한 결국은 중도층의 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이재명 탓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란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재명 타령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지금 이제 장 소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의 문제에서 어디까지나 전략의 문제에서 그게 먹히려면 최소한도의 어떤 효력을 발생을 시키려면은 국민의힘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 있는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 성의 있는 대응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윤석열 문제를 정리를 최선을 다해갖고 성심성의껏 하고 그리고서는 조기 대선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드로 간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내란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어떤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돼야겠는지를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도층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도층이 그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시작부터 내란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재명은 어떠냐? 이걸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뭔 이재명 세 글자가 아니면 지금 정치 상황을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구속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왜 구속 안 시키냐? 이거부터 대뜸 나오는 지금 태도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온 과정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도 있을 거여서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재명 반대 원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정 정도의 실패를 하고 있는 거다. 이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선을 치르면은 대선을 치르는 시대 정신의 프레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후보들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미 포기한 거야.
그런데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략 이렇게 작전을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문수를 막 띄워요. 근데 김문수가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는 뒤로 물러서고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유승민을 나는 뒷받침하겠다. 내가 며칠 전에 한 말이야 이게. 아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네. 또 정치인들만 섞으면은 좀 그러니까 이창용을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경선에 참여시켜. 예. 그러면서 대선 후보 선출 규정 룰을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냥 당원과 지지층 이거 다 빼버리고 일반 국민 100%로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딱 후보가 돼가지고 옆에 유승민 세우고 이창용 세우고 이러한 김문수나 홍준표 세력들은 다 뒤로 그냥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새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너무 뻔히 보인다니까. 보이는데. 내가 며칠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거고. 보이는데 예. 아마 맛있어 보이잖아. 그게 먹히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때 거기에 관점의 차이가 있네요. 예. 보시죠. 19대, 짧게 보면 19대 대선의 구도의 재판이 되겠죠. 그때 많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탄핵하고 하는데 네. 근데 반문연대를 꾸리네 만에 하다가 결국에 이쪽에 2명이 나온 거잖아요. 심상정까지 나왔잖아. 네, 뭐 그 심상정이랑 그 유승민이 또 뭐 어쨌든 상세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면 41대 24대 21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이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포장지 갈아 끼우는데 그럼 이준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창용이 나오든 오세훈이 나오든 유승민이 나오든 저 내란 정당은 못 찍겠다라는 정서 때문에 이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지금 태극기 세력이랑 해서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9대 대선 구도가 이쪽에서 당연히 반명으로 가자, 우리 반명연대로 가자라는 시도를 걸겠지만 결국에는 구도 자체는 19대 대선의 어떤 닮은꼴 구도가 되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